죄송해요.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게 진짜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종합병원 5층, 재활치료실 한켠. 하얀 커튼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통증을 안고 누워 있었다. 그중 한 침상, 최병호는 오늘도 평소처럼 재활치료를 받으러 왔다. 올해 67. 전직 체육교사답게 몸 관리는 나름 잘해왔지만 작년 말 인공관절 수술 이후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그가 누워있는 자리엔 언제나 같은 손길이 다가왔다. 수간호사 박미정. 61살. 조용한 말투와 숙련된 손길, 그리고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많은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병호에겐 그 이상이었다. 오늘은 많이 부으셨어요. 누우세요, 병호 씨. 그녀의 말에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눕는다. 병호는 혼자 산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국으로 건너간 외동아들은 이제 연락도 드물다. 집도 조용하고 하루도 조용했다. 이곳에 와서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게 됐다. 바짓단이 천천히 거쳤다. 그녀의 손이 그의 무릎 아래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조심스럽게 올라온다. 언제나 그렇듯 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이 들어서도 성기가 민감하다는 게 자랑은 아니었다. 그는 민망함을 감추듯 수건을 살짝 덮는다. 미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반응하시네요? 예.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병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진심 섞인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전 오히려 좋던데요. 좋다고요? 이 나이 되면 반응도 뜸해지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녀의 말에 병호는 잠시 멍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민감함을 부끄러움이 아닌 생명력이라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허벅지를 누르던 그녀의 손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아주 작게 움직였다. 치료였을 수도 있고, 아니, 치료만은 아니었다. 병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겹쳤다. 말도 없이. 미정은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피가 도는 게 보였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퇴근하고 병원 앞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도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병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 커피 오래 마셔도 되겠습니까? 미정이 작게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외로움이, 그리고 그 외로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병호는 처음으로 병원 근처 카페에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박미정이 말한 퇴근하고 커피 마신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퇴근 시간보다 한참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은은한 재즈가 흐르는 실내에 그녀가 들어섰다. 흰 간호복 대신 연한 핑크빛 셔츠, 머리는 반묶음. 딱히 꾸민 건 아니지만 병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린 만큼 좋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금세 그 어색함이 조용한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미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병호 씨 손 덥석 잡았던 거 사실 좀 놀랐어요. 직업적으로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어서. 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손길이 날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 말에 미정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10년 가까이 사람 손을 그렇게 느껴본 게 처음이라서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천천히 포개졌다.
이번엔 아주 천천히 정중하게. 미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도 있네요. 있을 줄 몰랐죠. 저도요.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잠깐만 바람 쐬실래요? 너무 답답하네요, 카페가. 주말 저녁, 병호의 집. 조용한 빌라, 창문 틈새로 살랑이는 바람과 간접등 하나.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박미정이 서 있었다. 편안한 니트에 슬랙스 차림.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 족발이요. 한약 냄새 나던 게 땡겨서요. 그녀가 웃었다. 그거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네요. 작은 상 위에 포장을 풀자 따뜻한 족발, 무말랭이, 쌈채소, 그리고 막걸리 한 병. 둘은 마주 앉아 족발을 잘게 찢어가며 먹기 시작했다. 족발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특히 혼자 살면 더 그리워져요. 누가 옆에서 이건 기름지다. 쌈장 너무 많이 찍는다. 그런 잔소리도 없고요. 병호가 웃으며 소주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럼 그 잔소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전 젓가락으로 찔러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웃음이 몇 번 오간 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침대 어디예요? 병호는 잠깐 멍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다리 스트레칭 해드리려고요. 아까 걸음걸이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아, 네. 안방입니다. 불은 어둑했고 조명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미정은 병호를 조심스레 눕히고 무릎을 잡아 올리며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갔다. 늘 그렇듯 몸은 금세 반응했다. 병호는 수건을 덮으며 민망함을 감췄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병호 씨가 반응하는 것도, 제가 그걸 민망하지 않게 느끼는 것도. 그녀의 손길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치료가 아니라 온기를 주듯 천천히. 미정 씨. 네. 혹시 오늘 제 옆에 좀 더 계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조심히 누웠다. 숨소리만 남은 방 안. 병호는 그녀의 손등을 잡아 끌어 가슴에 올려뒀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닿았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조심스러웠지만 욕망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누가 안아주는 거 10년은 된 것 같아요. 미정이 작게 말했다. 이젠 매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밤 모든 옷이 벗겨지진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건 따뜻한 살결, 그리고 두 사람의 체온. 오랜만에 서로가 사람 냄새로 살아있는 감정으로 녹아들었다. 요즘 병호는 치료실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딱 그 사람만 찾는다. 다른 간호사가 다리를 만져도 불편하고 미정의 손이 닿으면 바로 온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정은 그를 치료하지 않았다. 오늘은 다른 분이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환자 스케줄이 조금 밀려서요. 짧게 미소 지은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병호는 그 눈빛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리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박 간호사님, 요즘 그 환자분이랑 좀 자주 뵙네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수다 삼아 던진 말. 미정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퇴근하고 나가는 거 몇 번 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정의 뇌리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쳤다. 직장에서 연애, 나이 차이, 환자랑 간호사, 자존심이 스르르 내려앉는 듯했다. 문 안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미정 씨 얼굴만 보고 가려던 겁니다. 병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미정은 문을 반쯤 열고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용히 떨궜다. 누가 눈치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피하신 겁니까? 무섭더라고요. 나 당신한테 마음을 줘버린 것 같아서. 병호는 한참 말을 잃고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 나이에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런 죄라면 전과자예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손만 잡고 있을래요? 말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옆에 있어줘요.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족발 대신 수박 한 접시를 놓고 조심스레 손끝을 맞잡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렀고 서로의 눈엔 더 많은 감정이, 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병호는 작은 복지관 운동실 문 앞에서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줄 없는 줄넘기, 폼롤러, 짐볼, 스트레칭 매트. 현역 시절 제자들에게 지도하던 공간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미정이 도착하자 병호가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제자들 운동 가르치던 데예요. 이젠 제가 당신을 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웃으며 매트 위에 가방을 내려놨다. 묘하게 어깨가 풀리는 느낌. 오늘은 환자도 간호사도 아닌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병호는 스트레칭 매트를 바닥에 깔고 그녀를 앉혔다. 슬랙스를 살짝 걷고 발끝을 조심히 들어 올렸다. 발목 많이 뻣뻣하시네요. 이럴 땐 이렇게. 그의 손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고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누르며 올렸다. 처음엔 어색했던 미정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진다.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손이 따뜻해서 그럴 겁니다. 그게 제 마음도 좀 실려 있어서요. 그의 손길이 엉덩이 근처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미정은 잠깐 몸을 움찔했다. 병호 씨, 괜찮으세요? 더 가까이 와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병호는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돌아와 등을 기대고 그녀의 팔을 감싸 안았다. 서로의 숨결이 엉켜가고 조용한 운동실 안엔 매트 끄는 소리와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병호는 그녀의 귀 옆에 얼굴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은 치료 말고 그냥 당신이 편해졌으면 해서요. 그리고 그녀를 천천히 돌려 세웠다. 눈을 마주친 순간 입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겹쳐졌다. 이번 키스는 지난번보다 깊었다. 그녀가 스스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병호는 그 손을 따라 허리를 감싸 안았다. 운동복 위로 느껴지는 단단한 감촉. 모든 감정이 서로의 피부에 그대로 전해졌다. 해가 지고 복지관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미정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돌봄받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병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매일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남자니까요. 운동실을 나와 병호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는 넘어가고 현관 센서 등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과 손끝과 고요한 숨소리만으로 오늘 밤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병호는 조용히 미정의 코트를 벗겨 걸었고 미정은 그의 셔츠 단추 하나를 말없이 풀어줬다. 스탠드 조명 하나가 어슴풀의 방 안을 밝혔다. 미정의 머리가 천천히 베개에 닿고 병호는 손등으로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쓸었다. 긴장한 미정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끌어올려 입술을 아주 조용히 오래도록 눌렀다. 그 키스 하나에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욕망이 있었다. 병호의 손이 미정의 옷자락을 타고 허벅지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려 입술로 그의 어깨를 찾았다. 바스락. 이불 위로 스치는 천 조각 소리. 서로의 체온이 얇은 천 사이로 넘나들었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낮아졌으며 그녀의 입술은 점점 젖어갔다. 어느 순간 침대는 더 이상 누워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끌어안고 무너지는 공간이 되었다. 병호는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올렸고 미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목덜미를 그러쥐었다. 두 사람 사이의 숨결은 마치
10여 년 쌓인 고요함을 부수는 파도처럼 거칠고 깊고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서로의 이름이 처음으로 한 번도 끊기지 않은 목소리로 불렸다. 병호 씨,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그녀는 병호의 품에서 등을 돌려 누웠지만 병호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다. 밖에선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슬며시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침실을 감싸고 있었다. 미정은 병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숨결, 온기, 그리고 팔에 감긴 손 익숙지 않은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호를 바라봤다.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잔주름 사이로 편안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자고 계세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병호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깨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당신이 코 고는 거 들으면서부터. 아, 뭐야. 미정은 웃으며 베개로 그를 툭 쳤고 병호도 따라 웃었다. 한참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미정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말했다. 병호 씨. 응. 그날 처음 병호 씨 그거 봤을 때요.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그게 진짜 반사적으로. 순간 병호는 눈을 껌뻑이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그걸 아침부터 고백하시는 겁니까? 진짜였어요. 간호사 인생 30년에 그런 건 처음 봤다니까요. 그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손이 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다. 그 손이 간 게 잘한 일이었네요. 아주 잘했죠. 인생 최고의 실수였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둘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많은 외로움과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으로 하루가 따뜻해졌다. 밖에선 참새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아침은 그렇게 웃으며 시작됐다. 종합병원 5층 재활치료실. 오늘도 평소처럼 병호는 미정의 손에 이끌려 스트레칭 테이블에 누웠다. 하얀 커튼 너머 바깥 소음은 멀게만 들렸고 그 공간엔 오직 그녀의 손길과 병호의 심장 소리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다리 안쪽 근육이 좀 뭉쳤어요. 이번엔 허벅지 안쪽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갈게요. 그녀의 손이 트레이닝 바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지그시 눌러오자 병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반응은 빠르고 확실하게 올라왔다. 그는 바지를 살짝 덮으며 몸을 뒤척였다. 미정 씨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더.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죄송할 일인가요? 제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알아서.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지 아래 그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도드라져 있었다. 조금만 더 손이 다가오면 분명 더는 감춰지지 않을 만큼 그녀는 아주 천천히 손을 멈췄다. 그리고 말없이 침대 옆으로 돌아가 병호의 손을 잡았다. 병호 씨. 네. 말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저한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품에 감쌌다. 오히려 좋아요. 당신이 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 그게 그냥 고맙고 그래요. 저 진짜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살짝만 만져줘요. 일할 땐 곤란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병호는 눈을 감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손길이 멈추었어도 그의 반응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미역국 한 냄비, 그리고 아직 마시지 않은 와인 반 병이 남아 있었다. 병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정은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편안한 민소매 셔츠, 얇은 트레이닝 바지.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오늘은 그냥 잠깐 들르는 날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묻자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사실 기다리는 게 좋더라고요. 당신이 내 공간에 있다는 게.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아올랐다. 불을 끄려다 말고 미정이 말했다. 불 켜놓죠. 오늘은. 병호는 말없이 스탠드 조명을 살짝 조절했다. 빛은 부드럽게 그들의 그림자를 침대 위로 눌렀고 미정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병호 씨.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며 그동안 참아온 뜨거운 감정을 그의 가장 민감한 곳에서 받아냈다. 이렇게 됐네요.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길 위로 이성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옷은 하나둘 바닥을 스쳐 떨어졌다. 이불 위에선 몸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숨을 참고 억누르던 숨소리, 베개를 움켜쥔 손가락, 허리에 감긴 팔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병호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녀가 얼마나 그를 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도 알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간호사로 보지 않고 온전히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미정은 땀에 젖은 이마를 베개에 묻고 아무 말 없이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골랐다. 지금 너무 좋다. 그녀가 겨우 내뱉은 한마디에 병호는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췄다. 나도요. 당신 이제 내 사람 맞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도 뜨지 못한 채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가 여자 된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병호는 커튼 안침상에 누워 있었다. 미정은 늘 하던 대로 무릎 위로 올라가 허벅지를 눌러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반응이 유난히 빨랐다. 또 그러시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참기 힘드네요. 병호는 부끄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말없이 바지 주머니를 가리켰다. 여기 줄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꺼내면 좀 이상할 테니까 미정 씨가 직접 꺼내주시죠. 미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뭐가 들어있는데요? 또 반응 아니고. 그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그녀는 웃으며 이불을 덮어주고 커튼 안에서 조심히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살짝 스친 그 민감한 곳에 병호는 몸을 움찔했다. 아, 이건 아니네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돌려 바지 속 안쪽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손끝에 느껴진 건 작은 벨벳 주머니. 그녀는 살짝 꺼내 펼쳤다. 그 안엔 얇은 금테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하나.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병호 씨 이거. 병호는 침상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식으로 무릎 꿇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더 먼저 반응해버릴까봐. 그는 민망한 듯 하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매일 이불 안에서 당신 닿는 거, 당신 목소리 듣는 거.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살짝 커튼 밖을 살핀다. 간호사 한 명이 멀찍이 지나가는 게 보였지만 다행히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 안으로 손을 다시 넣었다. 그리고 이번엔 반지가 아니라 병호의 민감한 곳에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 병호 씨가 나한테 반응하는 거, 그게 나한텐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내 대답이에요. 그녀는 그 반지를 조심히 꺼내 손가락에 끼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오늘처럼 주머니 조심하세요. 너무 티나요. 들어오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병원장의 표정은 이미 단호했다. 미정은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30년 경력의 간호사, 누구보다 신뢰받던 직원.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달랐다. 박 간호사님, 요즘 특정 환자와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누구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최병호 환자.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병원 외부에서 본 직원들이 있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해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엔 위협도 경고도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고개를 든 채였다. 하지만 전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사적인 감정이고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은 늘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간호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사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관계를 숨기며 일하는 건 제가 저를 속이는 일입니다. 복도 끝을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감정 하나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멀리서 병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정 씨. 그녀가 돌아보자 병호가 환자복 차림 그대로 달려왔다. 직원들이 흠칫 놀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나 때문입니까? 그래요. 근데 후회 안 해요. 그럼 같이 나가요. 여기서 말고 이제 우리 둘만의 병실에서 삽시다. 햇살이 거실을 감싸 안고 있었다. 주방에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식탁 위엔 미정이 담은 깍두기와 병호가 지은 고슬고슬한 밥 2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계란 프라이는 반숙이요? 당연하지. 이 집에 반숙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서로를 놀리듯 주고받는 말 속에 어느덧 둘은 한 집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정은 이불을 목까지 덮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젠 아침마다 반응하셔야겠네요. 병호는 이불 안쪽에서 그녀의 허리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매일 당신 옆에서 자면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죠. 그 본능, 이제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그들의 입맞춤은 아무 말 없이 아주 짧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대답이었다. 병호는 마당에 빨래를 널며 그녀의 브래지어를 괜히 숨겨봤다가 등짝 한 대 맞고 미정은 거실에서 발 마사지해주는 남자에게 내가 간호당하는 거 어색하네라며 웃고 둘은 밤마다 족발도 아닌 오징어채 안주에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TV 드라마보다 서로 얼굴 보며 더 많이 웃는다. 이제 이불 속 손길은 어색하지 않았고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함께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나눠 마셨다. 미정이 말했다. 병호 씨,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 당신 손이 그쪽에 닿았을 때 이불 덮고 도망갈 뻔했죠. 근데 그 손, 지금은요? 병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췄다. 지금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내 하루 전체예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린 지금 사랑 중입니다.